이렇게 우리의 하루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뇌훈련과 학습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짐 퀵 강연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퀵은 유년 시절 뇌 손상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했고 그를 통해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로 훈련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하루에 평균 150번이나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깜짝 놀라셨나요? 사실 이것은 모두 계획된 것입니다. 이 플랫폼들은 단순히 우연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우리의 행동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망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뇌와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뇌파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의 상태를 베타라고 부르고 깊이 잠들었을 때는 델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태 사이에 있는 알파와 세타라는 두 가지 중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타 상태는 우리가 잠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막 깨어날 때 경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뇌가 가장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샤워를 할 때나 잠들기 직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세타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샤워할 때 우리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타 상태는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알파 상태는 베타와 세타 사이에 있는 상태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뇌가 이완되면서도 깨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기에 최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면서 깊이 빠져들 때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잘 듣지 못하는 경험을 한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바로 TV를 볼 때 우리의 뇌가 알파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비판적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기억 없이는 학습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알파와 세타 상태에 이를 때 우리는 매우 암시를 잘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이때 첫 번째로 휴대폰을 집어든다면 우리의 뇌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재배선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산성과 성과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모든 좋아요, 공유, 댓글은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우리의 뇌를 지속적으로 분산시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중력이 중요한 일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우리의 뇌를 반응적인 상태로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며 어떤 나쁜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아침에 가장 민감하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날 아침에 접한 작은 메시지나 이메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외부 자극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먼저 제 삶의 비전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꼭 이루고 싶은 3가지 개인적인 목표와 3가지 업무적인 목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하루를 제 방식대로 시작하고 외부 환경에 반응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설정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한 주 동안은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을 스마트폰 없이 보내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움직여 보세요. 아침을 스마트폰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목표와 비전으로 시작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단지 아침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더 큰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대신 여러분의 목표와 비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마음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